안녕하세요. 저희는 칠레 원격 의료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표는 사업 배경, 시장 분석, 사업 기획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원격 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중 디지털 플랫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 사업 분야는 원격 의료 산업 가치사실상 원격 진료, 의약품 처방, 처방약 배송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원격 의료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광범위한 의미의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헬스케어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 및 산업을 의미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칠레 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레 의료보험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유연화된 시스템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고요. 공공의료보험 보너스의 경우에는 칠레 국민의 약 76%가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너스의 경우 진료비는 낮은 편이나 대기시간이 길고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미사풀의 경우 칠레 국민의 16%만이 가입되어 있지만 진료비는 높고 하지만 대기시간이 짧고 서비스의 품질이 보너스에 비해 매우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칠레 원격 의료 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성장률 24%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칠레 전자의료 기록 보급률은 중남미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73%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2015년 4월에 한국과 칠레 보건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 경험 사업을 통해 칠레 원격 의료 모델 및 구축 전략을 제시했으며 칠레 의료 전시회에 참여해서 원격 의료 포럼을 통해 이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칠레는 국민 절반 이상이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인구와 비만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1인당 평균 의료 지출액 수준이 높아서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기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도시화율로 인해 부족한 의료 자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비도시 지역과의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긴 국토라는 그런 지리적 특성도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환경이 잘 구축된 국가 중 하나로 브로드밴드 확장 정책을 통해서 교외 지역으로 확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전략 계획을 통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그런 기술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지금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격 의료와 다르게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원격 의료 산업 자체가 어려운데요. 반면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원격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역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원격 의료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 및 고객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사 분석입니다. 칠레 원격 의료 플랫폼 시장의 경우 텔레독, 메디스마트, 메디클릭 등의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텔레독은 탄탄한 고객층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 원격 의료 기업이고 메디스마트는 중남미 7개국에서 운영 중인 원격 의료 기업, 그리고 메디클릭은 칠레 중심의 원격 의료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이 세 주요 경쟁사들의 공통점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기업과 보험사와 같은 그런 기관 그리고 그 직원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경쟁사들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칠레 원격 의료 플랫폼 경쟁 시장의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B2C 방식과 기업이나 보험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그 직원들에게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2C 방식의 사업 모델 모두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과 또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 처방 위주에 해당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B2B 플랫폼 판매 방식의 단일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약배송 서비스가 포함된 원격 의료 플랫폼 솔루션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플랫폼 판매의 대상이 되는 B2B 고객 중에서도 시장 진입 시 의료 정보 등 환자 데이터 확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한 의료기관과 그리고 약배송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약 조제를 담당할 수 있는 약국을 주 타겟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 분석입니다. 본 원격 의료 플랫폼 판매의 직접 대상이 되는 B2B 고객에 대한 분석 이전에 사업의 최종 소비자이자 플랫폼의 최종 소비자이자 잠재적 고객이 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칠레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평소 칠레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느린 속도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문제를 느끼고 있고 또 대면 진료 후에 약을 오프라인으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주에서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군이 일단 2인이기 때문에 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어쨌든 신속함과 편리함을 특장점으로 하는 그런 원격 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대면 진료와 대면 약국 방문 시보다 조금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과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오래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본 원격 의료 플랫폼 판매의 직접 대상이 되는 B2B 고객 분석입니다. 앞서 주 타겟으로 삼은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칠레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공공 및 민간 부분으로 구분되고 다시 학급, 중급, 상급에 해당하는 1, 2,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칠레 전역의 지역사회까지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많지만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보험과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진입 시 초기에 이제 제휴나 계약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그 과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형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대면 진료가 필요한 그런 중증 또는 복합 질환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대면 원격 의료 플랫폼을 도입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 상대적으로 그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1, 2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칠레 전반에 대한 환경 분석, 경쟁사 분석, 그리고 고객 분석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한 탐샘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칠레 내 원격 의료 및 약배송 서비스 수요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을 전체 시장 탐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간 부문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유효시장 셈으로 그리고 1, 2차 민간 의료기관 그리고 체인형 민간 약국을 초기 목표 시장 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수의 평균 연간 솔루션 지출 금액, 수정치를 곱해서 시장 규모를 계산을 했는데요. 일단 약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달리 본 원격 의료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원격 진료와 같은 그런 주요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처방전 열람, 약 조제, 배송 과정 일부 정도만 관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비해서 본 솔루션 지출 금액, 즉 사용료를 좀 낮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시장 솜에서 약국 부분의 경우에는 칠레의 경우는 전체 민간 약국의 70-80% 정도를 크루스베르데이, 아우마다와 같은 그런 주요 약국 체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체인형 민간 약국을 우선 타겟하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 진입 초기의 경우 추정 제휴 달성률을 저희가 20% 정도로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본 사업인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간 솔루션 사용에 지출할 평균 금액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대략의 금액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라는 걸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기획 부분이고요. 그렇게 정리된 저희 BMC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전략인데요. 본사업의 B2B 고객인 1, 2차 민간 의료기관과 체인 민간 약국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선 1, 2차 민간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칠레 민간 의료기관 협회나 칠레 민간병원 네트워크와 같은 현지 의료기관 커뮤니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런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또 제휴를 통한 시범 사업으로 초기 사용자 유입과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플랫폼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뷰를 반영한 기본 기능의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내 서비스의 선택 여부를 주는데 맞춤형 기능 패키지를 제공해서 만족도 제고와 또 중장기 사용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체인 약국 대상 역시 현지 의료기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앞서 말했듯이 민간 약국의 7-8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약국 체인 크루스베르데, 아우마다와 같은 그런 체인 간 비공식 네트워크인 칠레 민간 약국 체인 협회를 공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인 개인을 대상으로는 진료와 예약, 그리고 처방, 약 배송, 과정 전체를 다루는 통합 솔루션 제공 플랫폼이다라는 점과 또 경쟁사 대비 고객 상담이나 서비스 부분이 매우 강화된 플랫폼임을 강조해서 고객 친화적, 고객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사업 기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운데 있는 원격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요 고객사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병원과 약국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격 의료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왼쪽으로 병원의 사용자로 이어져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병원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제 약국까지 이용하면서 약 배송을 허용할 경우 이제 약 배송 서비스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사업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해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걸친 후에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메인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있는 원격으로 예약 기능이 있고 이것이 진료과 선택, 그 다음에 의사 선택, 시간 선택, 진료 방식, 결제까지 이어지면서 예약이 완료되는 앱 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실시간 상담인데요. 실시간 상담은 저희가 AI 챗봇 기능을 제공해서 증상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이것이 자주 하는 질문 쪽이나 이것이 의사 연결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챗봇을 통해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약배송 서비스를 살펴보면 약배송의 기존의 처방전을 불러오게 되고 이것을 약국을 근처에서 어디서 받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배송 옵션을 선택하고 배송 시간과 배송비 결제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저희가 앱 구성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름은 사노야라고 지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이제 사노는 건강한 뜻이고요. 아니 야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칠레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져서 한번 해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앱을 한번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컴퓨터 되나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시는 게 아마 편할 때요. 네. 하면은 아마 이런 화면이 열리시게 될 거예요. 다들 열리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제 이름을 한번 넣고, 이메일은 사실 패스워드도 아무나 상관없긴 합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라. 혹시 키보드가 아예 안 뜨시는 분들은 그냥 이 레시트로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제 이름과 함께 제 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폼 화면까지 다들 다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기획한 거는 크로니카 알레마나라는 산티아고에 있는 병원이고요. 이제 민간 병원 중에서 이제 상급 병원에 속해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니시아 텔레메디시나 네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람이 병원 예약을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하고 원격 의료에 바로 접속해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줌처럼 원격 의료 플랫폼을 병원 자체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이제 아래에 이제 언제 지금 예약했는지랑 예약한 병원의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외웠어요. 닥터라 마리아나 곤잘레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가 아까 전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약과 약과 그다음에 새 채팅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먼저 예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눌러보면은 이제 전문가 메디카스 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병원들의 닥터 목록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 하트를 눌러봐서 한번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에 이제 예약이 가능하다고 떠서 저희가 이거를 눌러보면은 2시하고 5시 반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떠 있고 이걸 눌러봤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할 건지 아니면 화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전화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라시아스 하면서 예약이 완료됐다 라고 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 배송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배송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처방전을 확인한 후 들어가면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제가 근처에 있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트를 눌러본 약국을 한번 이용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배송의 위치나 이제 저희가 배송 받을 위치나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제 단계까지 넘어가서 그라시아스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AI 기능인데 AI는 이제 여기로도 접속할 수 있고 여기로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만약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동시 맨 위에 어떻게 해야죠? 리프야스 이제 감기 몸살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감기 몸살과 만성 질환과 정신 상담까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퀵 메뉴를 한번 넣어놓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뭐 뜨는 거는 그냥 무조건 똑같은 화면이 뜨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른다고 했을 때 감기 몸살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러한 의사는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현해놨고요. 여기가 눌렀을 때 다시 예약하는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앱을 구성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마치 블랙보드처럼 클리니카 알레마나라는 병원 자체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각기 원하는 의료 플랫폼을 원격 의료 플랫폼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자면 저희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정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 개발이 핵심적으로 오래 장기간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2년까지는 개발에 보다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요 과정을 보시면 3년 차부터 병원에 5개, 아까 전에 저희가 병원당 3만 달러로 할 수 있겠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3년 차부터 5개, 4년 차에 10개, 그다음 5년 차에 25개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계약 유지율과 또 비용 구조는 고정 비용은 연간 약 20만 달러를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법인세와 이런 내용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이제 3년 차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3년 차에 15만 달러부터 4년 차에 30만 달러, 5년 차에 75만 달러의 매출을 보이게 되고요. 순이익이 보시면 맨 아래에 여기서 봐주셨을 때 이제 2년 차까지 6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그 3년 차가 점점 그 순이익 구조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뜨지만 4년 차부터 이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저희는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대차대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초기에 초기 투자 자본으로 12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익잉여으로 보면은 조금씩 2년차, 3년차에는 이제 벌어지다가 이제 4년차와 5년차부터 점점 그 폭이 감소되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차 이후로 향후 10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근데 초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이제 저희의 이런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또 이런 만족도와 사용자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원격으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실사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기본 기능 업데이트와 법적 허가,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기능을 해야 했고요. 중기에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스 기반 플랫폼을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B2B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병원과의 제휴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기간별 계획을 살펴보시면 이때부터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인프라 지원과 함께 저희가 단순히 원격으로 플랫폼만 아니라 EMR, 전자의무 기록까지 달성할 수 있어서 사업 확장까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익 창출과 동시에 AI 솔루션까지 종합해서 개발함으로써 의료 원격의 AI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면서 사용자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회사로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사노야라는 이름과 함께 칠레 국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다라는 비전 아래